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생활형 재무설계 저축 주식 펀드 어디까지 해봤니 주제로 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하는 이동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매년마다 그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고 김난도 교수가 매년마다 10대 트렌드 키워드를 이제 계속 발표를 해요. 항상 그 발표하는 그 강의의 그 책자의 그 중심 소재는 감동 없이 무슨 인생이냐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그 나는 누구인가 또는 뭐 나 다음이란 무엇인가처럼 개인의 자아가 점차 이제 중요시 되는 이런 시기에 들어왔고요. 저희들도 예전에는 이제 뭐 집단주의 쪽에 많이 가치를 뒀지만 이제는 전부 이제 개인의 행복이 우선되는, 그렇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이런 시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하시더라도 항상 개인의 행복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저축이나 적금을 드시는 경우에 그 금융기관들을 선정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대출이나 아니면 뭐 저축, 적금을 드시는 경우에 그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가지고 이자율을 먼저 검색을 하셔서 가장 좋은 이자율을 주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예전부터 우리가 계속 이용해 왔던 금융기관을 굳이 이렇게 이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금융권은 근데 약간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지점수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고 멀리 있는 곳까지 가셔야 되니까 가급적 1금융권 중심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그 이자 여러분이 이제 저축이나 적금을 드시게 되시면 이자 수입이 있죠. 이자 수입의 15.4%는 그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자가 이제 비과세되는 그 금융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상호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정조합은 아니고 이제 일반 가입자 조합원이죠. 준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비과세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3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를 14%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3천만 원까지는 상당히 조금 도움이 되시는 거죠. 원래 취지는 뭐 농민이나 어민, 그다음에 서민들 자산 형성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가입 자격을 좀 느슨하게 적용을 하면서 중산층의 이제 자산가의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율 아니면 뭐 이자 소득세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상호금융권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그러면 이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제가 소소한 그 소확행에 대한 그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그 새마을금고가 있죠. 우리가 동네에 보시면 다 MG 새마을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새마을금고에 가시면 이제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한 뭐 동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한 5만 원 정도요. 5만 원 정도 이제 예탁을 하시면 그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 되시는데 조합원이 되시면 그 조합원 번호가 나와요. 그 번호를 기준해 가지고 제주도에 새마을금고 연수원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봤거든요. 이거를 지금 일정한 돈, 뭐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그 정도만 내시면 하루 이용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돈을 조금만 이렇게 예탁하시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제 혜택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팁이고, 두 번째는 그 농협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농협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수련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련원이 어디가 있냐면 설악산이 있고요. 수안보가 있고, 그리고 변산반도가 있고, 그다음 제주도가 있고, 홍천이 있고, 여수가 있습니다. 이게 6군데가 있는데요. 농협에 가셔가지고 보험을 하나 상품을 가입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그냥 가셔서 그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이제 고액의 보험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연간 뭐 한 몇십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보험 가입을 하시지 말고요. 만약에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아파트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보험은 1년 보험료가
12,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월로 보시면 한 1,000원 정도죠. 이렇게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면 이 보험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보험이니까 혹시나 아파트 내 집이 화재가 나서 옆집에 화재가 이제 전이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굉장히 괜찮은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험을 하나 가입하시면 이 보험에 보험 번호가 나옵니다. 그 번호를 기준해서 NH농협보험 수련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전국에 6군데, 설악, 수안보, 변산, 제주, 홍천, 여수. 제가 이제 제주도에 보험 수련을 가봤는데 이건 전문적으로 수련은 새 건물이고 바닷가에 있고 굉장히 아주 멋진 수련회였습니다. 여기도 하루 이용료가 한 7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우리가 뭐 콘도 회원권을 살 필요는 없겠다. 콘도 회원권을 우리가 뭐 이용할 필요는 없이 이렇게 농협보험이나 이렇게 해서 보험도 가입하고 실질적으로 수련원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게 일석이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소소한 팁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즘은 이제 예금을 하시는 이자에 대한 실익이 거의 없다. 그냥 안전한 그냥 보관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금의 이자 실익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저축을 이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추천드리는 사항은 노란우산 공제라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자영업자하고 급여생활자가 가능한 게 있어요. 급한 경우에는 이 노란우산 공제를 깨실 필요가 없고 그냥 예금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신 상품이고요. 요거 이제 가입하시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그리고 이 정부 지원 세제 혜택도 있고 또 연말정산하실 때 이거를 또 300만 원 정도 소득 공제가 또 가능한 성격이니까 노란우산 공제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 자녀분이 취업 청년이면 뭐 취업하는 청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지원 상품들이 있고 만약 군대 가는 자녀가 있으면 뭐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있습니다. 월 4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연 5% 이자율을 주고요. 이런 이제 취업이나 군인 지원 상품들은 정부가 일정한 그 이자율만큼을 지원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이자율이 가능한 거죠. 그런 상품, 정부 지원이 가능한 이런 상품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MZ 새마을금고에 그 뭐 조합원이 되시면 그 특판 예금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통 연락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재 한 1%면 1.5%를 준다는 이런 특판 예금인데 요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선착순 일정한 기간 한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새마을금고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예금이 보장이 되는데 5천만 원이 이자 포함 5천만 원이 아니고 이자 포함은 한 4,5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5천만 원에 원금을 하게 되면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예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 포함 한 4,500만 원 정도로 해서 새마을금고에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매년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새마을금고도 사업을 하는 사업단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이제 주는데 매년 초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1%에서 2% 추가적인 배당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해 놓으시면 그 예금에 받는 이자 그리고 별도의 배당금까지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이런 데 투자가 괜찮은 거죠. 주거래 그 금융거래제 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래은행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뭐 오랫동안 내가 여기를 거래했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더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주는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다 냉정하게 자기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고객들에게 응대를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주거래은행을 이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출이 필요하시면 그 은행별 상품을 비교해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그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대출 시에는 필요한 자격만 확보하면 됩니다. 요즘은 뭐 신용카드를 반드시 좀 뭐 발급받아 달라. 이거는 어디 금융기관이나 가면 꼭 대출 받을 때 신용카드를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해당 직원들도 본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 거절하기는 어렵죠. 신용카드 이제 발급받고 또 해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현실적인 거고요. 아니면 뭐 급여를 받으시면 자동이체를 좀 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출 받는 가장 큰 그
기준점은 정기적인 소득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소득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정기적인 소득을 증빙하는 증빙서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카드는 그럼 어떨 때 사용을 해야 되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고정적인 비용만 사용하시기를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고정적인 비용들은 이제 자동이체 성격들 있죠. 공과금이나 아니면 뭐 매월마다 자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비용들만 하시는 게 좋고요. 주로 이제 항공사 마일리지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 주유소의 유류 할인 정도, 그 정도만 이제 하시는 것도 충분하다고 제가 보여지고요. 신용카드 쓰시게 되면 체계적인 재무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할부 거래는 조심하셔야 돼요. 무이자 할부를 해준다 해서 뭐 3개월, 그 다음 뭐 몇 개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할부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연간 한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3개월 보시면 한 5% 정도니까, 만약 100만 원 정도를 할부를 하게 되시면 연간 한 2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신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건, 할부는 굉장히 좀 독소적인 조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 사용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체크카드는 하나만 가지고 본인하고 배우자가 같이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별도로 사용하게 되시면 이게 관리도 쉽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쓰고 있는지가 쉽게 파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은행 잔고도 수집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 체크카드로 본인과 배우자가 같이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신용카드의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더라도 합리적인 지출이 가능한 카드가 제일 좋은 카드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혜택보다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